네, 반갑습니다. 신라대 상담심리복지학과 손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1인 가구 독거인 돌봄을 왜 해야 되는지 혹은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1인 가구나 독거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나, 기본적인 출발점 정도 맞추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질문입니다. 사실 독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한번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건강이나 마을이나 혹은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과정 혹은 답을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외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손 선생 어떻게 지내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좋아하는 곳에서 지내다가 좋아하는 곳에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날 모임 비용 제가 계산하고 이제 그 말 앞으로 제가 쓸게요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들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지, 지금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는데 그 장소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어디가 좋냐라고 하시면요, 제일 많이 하셨던 이야기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좋다, 우리 집 비싸가 있을 거고 우리 동네가 좋다라는 게 있을 텐데, 집이 좋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집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집이 왜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신 이야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거 이제 저희들끼리 표현을 쓰면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편하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 보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끌어갈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는 고민은 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 고민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집이 제일 좋다. 그 집은 자기가 가장 편안한 공간이다. 저희가 1인 가구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왜 이 말을 들었냐면 1인 가구를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돕겠다, 1인 가구를 함께 하겠다, 1인 가구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은 어쨌든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돕고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다 행복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행복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공간, 집 혹은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죠. 아마 기본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건강마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강도시사업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도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읍면동 단위의 여러 가지 복지 체계를 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을이라는 단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걸 막 섞어서 씁니다. 근데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헬스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건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일단 고민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간호사서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지역사회 활동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은 기타 다른 분들도 관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건강을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할 때 이 건강이라는 표현은 치료가 아닌 돌봄으로서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큐어가 아닌 케어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큐어는 치료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돌봄에 대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어의 관점이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케어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 임의적으로 좀 합의된 것처럼 보이긴 한데, 마을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쓰고 있는 로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쓰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마을을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들, 어떤 하나 이상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땡땡동이라고 한다면 땡땡동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요.
좀 더 지금 생각해 보시면 땡땡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의 관점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강마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돌봄,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관점으로서 마을을 이해하는 관심사 혹은 공동의 목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걸 우리가 이제 건강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점에서 우리는 1인 가구, 그중에서 특히 1인 가구 혹은 독거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 사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그 1인 가구 비율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도 뭐 추계가 2040년에 32%가 나온다고 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독거인이 34%까지, 그러니까 100가구라고 하면 33가구, 34가구 정도가 지금 1인 가구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추세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 뭐 높은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도 진입했다는 것까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산에 관련된 기사들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보면 뭐 국지신문 2022년 기사들을 제가 주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부산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역형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의 1인 가구 소득이 부산의 1인 가구가 아까 전에 뭐 세 집과 한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73%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다. 이후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월 100만 원을 못 받는 세대들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소득이 낮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동시에 1인 가구 비율이 34%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기사 같은 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기사를 한번 보죠. 보면 이제 부산 1인 가구 30%, 뭐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절반을 넘어서 54%가 1인 가구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인 가구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해석을 좀 더 필요로 합니다. 1인 가구가 저희가 1인 가구에 있는 위험성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발적 1인 가구 역시 부지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1인 가구 혹은 독거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발적 1인 가구보다는 비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집니다. 부산에서 이제 부산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조사했던 자료집을 한번 보면 부산의 1인 가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독거노인, 장년 고독사 예비군, 그리고 청년 세 유형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연구 내에서는 옥탑방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청년과 장년과 노인까지 이어가는 대부분의 세대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거노인형 70대 이상 여성이 많고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세대가 많다는 거 확인되고 있고, 장년 고독사의 미군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절반이지만 일용직, 임시직이 과반 이상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2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면서 취준이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따져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두가 다 1인 가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해서 노인이 많겠지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읍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제가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1인 가구 하는데 도대체 1인 가구가 왜 문제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저희는 대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와 혹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중에 하나는 부담감이 아니죠. 사실 출발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왜 1인 가구가 문제냐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 결국 다 혼자 아니냐 라는 이야기 하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차피 갈 때는 다 혼자야 라는 이야기 하실 겁니다. 물론 혼자 가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혼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혼술 혼밥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한국에서 혼술 혼밥에 대한 문화가 조금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술 혼밥이라고 하는 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혼술 혼밥은 이제
그 경제 활성화,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던 시기에서 회식이라든지 기타 중심으로만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절에 움직이고 있다가 자영업자 중심으로서 이제 불경기에 들어가서 그 회식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이 1인 가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혼수론법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1인 가구나 1인 가구들이 지내는 방식 혼수론법에 대해서 조금 세련된 문화처럼 지금 해석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확인되는데 요거는 해석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1인 가구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1인 가구 문화에 대한 이해는 만들어진 게 일본과 한국이지만 두 국가가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더 나아진 것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가고 있을 때 왜 1인 가구가 문제라고 자꾸 하냐 이거죠. 왜 문제라고 자꾸 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본인도 1인 가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나도 1인 가구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실 1인 가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 관점입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었을 때 자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큰 걱정이 없죠. 대표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고독사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죠. 제가 저희 학생들 이제 20대죠. 이 학생들이 혼자 사는 자취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1인 가구, 너희도 고독사도 위기 가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웃습니다. 혹은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들 대상으로도 20대도 1인 가구니까 고독사 위험 가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웃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고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위기의식을 가지시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생각 잘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20대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이야기하시면 20대는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부분 애들이 공부와 그 놀매, 사회적인 학습과 인위적인 학습에 대한 차이를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0대에 있는 애들은 쉽게 말해서 20대 때 뭐 하셨냐고 생각하시면 20대 때 놀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놀았다라고 하는 거를 친구하고 같이 논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1인 가구가 지내고 있었을 때는 자취를 한다고 할 때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거는 20대가 가지고 있는 젊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젊음에 대한 해석은 다른 사람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20대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그 관계를 끊고 있는 뭐 운동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들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일부 비율로 이제 있긴 합니다만 20대의 1인 가구를 바라볼 때는 전혀 이런 눈이 더 압도적이죠. 근데 60대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특히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동의한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바깥 양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고독사에서 가장 위기 가구는 남성들입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주로 잡힙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 생각해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바깥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고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밖에서만 양반이다 해가지고 바깥 양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시단만 어쨌든 바깥 양반이라는 표현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표현하고 있을 거고 안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마 집, 가족을 중심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남성들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발생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의 양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직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을 잃어버리든지 그 직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독사 위기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가 가지고 있었을 때 20대 1인 가구에서 웃으셨던 이야기 20대는 아마 친구들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 때문에 20대의 위기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 40, 50대 중장년의 위기각오라고 했을 때 바깥 양반이라 불렀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깥에서 만들어낸 관계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지되지 못할 때 만들어내는 위험성 그럼 이게 그대로 이어지죠. 노인세대로 등장했었을 때 강제로 이제 직장이라든지 혹은 일반 사회라든지 강제로 만들어진 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던 친구, 이웃 같은 관계들도 조금씩 삶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본인의 관계망이 더 좁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독거인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제 관계의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맞춰서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중간에 이제 상단에 있는 그림들 두 가지를 보면 익숙하신 그림들이죠. 사실 위에는 보시면 이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모습에 익숙하신 분들은 초등학교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겠죠. 저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옆에 친구가 있으셨던 분, 다 있으셨겠죠. 친구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니까 친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동병상련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끌려갔던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지 않은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끌려갔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너도 끌려왔구나 나도 끌려왔고 물론 지낼 때는 학교 생활이 가장 좋다라고 학습당하면서 왔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선택해서 가시는 분 없잖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선택해서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겁니다. 강제화된 관계죠. 그럼 제가 왜 이러냐면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부산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검색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마을회관 짓는 모습만 떠오르고 이건 이제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전북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 있는 이제 마을회관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었는데요. 마을, 특정 마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죠. 땡땡 마을에 산다. 지금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도 그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산다고 한다면 뭐 전원일기 같은 그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전원일기 같은 걸 보시면은 그 마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동네 사람들과 다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대부분 선택이 아니니까 대학까지 넘어오는 이 그 강제화된 관계를 혹은 제가 강제화된 표현이 너무 좀 당에 맞춰 좀 나쁜 표현이니까 좀 너무 압박이 있는 표현 같으니까 조금 더 돌려보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마을에 산다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자연스러운 공동체 경험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극단화된 개인주의는 서로에 대해 공동체 사회로서의 가지는 위치를 굉장히 흔드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우리나라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났었을 때 코로나 때 대처하는 방식을 봤었을 때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지향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개인주의와 흘러가고 있는 게 현상이 많다는 겁니다. 혼자가 중심인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앞으로 잠시 돌아가면요. 혼자 살고 있는 사회의 느낌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게. 그러니까 독거인이 많아진다,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게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봤었을 때 누구나 다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은 더욱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되는 건강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독거인을 돌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1인 가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독거인을 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런 관계의 부족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본인 혹은 우리의 자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독거노인 출발점은 그래서 돕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장 잘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뭘까? 왜 건강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넘어가 보면 자,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큐어와 케어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자, 극단화된 모습을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1인 가구에 있었을 때 아플 때 누가 돌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아플 때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엄마죠. 그냥 아프면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주로 엄마들이 다 돌봐줬습니다. 실제로 뭐 일본에서도 그랬던 사건들도 일본에서 그렇게 도와주기는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들도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엄마도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병원을 갈 때 뭔가 재밌는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병원은 그 자리에 항상 있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병원은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을 갔었을 때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집이 좋은 이유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9시쯤 아침 식사하시고 회진 도는 거에 대해서 맞아 자기 병문 이야기해야 되고 12시나 1시쯤 점심 먹어야 되고 5시나 6시쯤 돼서 저녁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되면 자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야 되고 아프니까 뭐 어떤 건 조심해야 되고 자기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받죠. 병원은 너무 좋은 공간, 내가 치료받기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병원이 싫은 겁니다. 왜? 편하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왜 1인 가구부터 이렇게 출발했냐? 혼자 살 때 내가 아플 때 병원 가서 빨리 낫지 혹은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원을 갔었을 때 가지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병원은 기본적으로 치료가 환자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 타겟은 병입니다. 병을 완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간은. 집은 아니죠. 집은 병이 아니거든요. 집은 다른 사람들 만나고 TV 보고 편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지만 병원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불편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완치된 환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병원에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정 시설로 보내서 같이 강제로 살게 한다는 게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냐? 완치된 환자가 생활해야 되는 공간은 자기 집이고요. 자기 집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집을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네 사람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마을 단위의 건강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병원에서 친절하게 환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프고 낫거나 혹은 아프기 직전에 자꾸 몸이 안 좋았을 때 그거 걱정돼서 한번 물어봐주고 혹은 그렇게 아프지 않도록 해서 같이 길도 걷자라고 하고 손도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봄에 봄바람 쐬러 가자라고 하고 가을 되면 낙엽 지는 거 보러 가자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마을 단위 사업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 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집에 앉아 보셔서 내가 혼자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건강이란 주제에 머무르지 않았냐면요. 실제로 이야기했었을 때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아픈 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오시면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혼자 병원에 있는데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답일지. 마을 단위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거든요. 병원은 머무르면 제가 이 표현 조금 예시를 들으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손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아프다. 제가 손이 오늘 너무 아파요. 라고 합니다. 그럼 병원은 뭐 하냐면 손이 낫는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손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도 해주시겠죠. 그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손이 아프면 뭐 못할까요? 밥을 못 먹겠네. 그럼 좀 왼손을 먹을 수 있도록 죽을 좀 사다 줄까? 혹은 밥을 오늘 못 먹겠네. 내가 가서 좀 간단하게 내가 좀 먹는 거 좀 도와줄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손이 아프기 때문에 못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 학생들한테 너희가 지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60대, 70대 돼서 정말 너희가 60대, 70대 되고 주변에 만난 사람 없을 때 너희가 그때 혼자 살고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합니다. 1인 가구 문제는 단순하게 1인 가구 어렵겠지라고 해서 자기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답이 나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부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1인 가구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픈 걸 돕는 게 아니라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혹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 마을 단위에서 지금 우리가 건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마을에 혼자 사는 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이야기 한번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사회에 있고 그게 너무 어색한 사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런 경험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 혹은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 혹은 관심을 갖고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그분들한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자세, 시간, 기회를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사실 마을은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1인 가구가 누구나 다 1인 가구는 될 수 있죠. 하지만 1인 가구로 남겨두느냐
관계를 끊어내고 정말 혼자 지내도록 하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억지로라도 같이 만들어내서, 억지로라는 표현 좀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동의를 얻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뭐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 현장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하실 거고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1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한다고 조금 말이 빨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돌려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편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 응원드립니다.